네, 그럼 영화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의 신재호 감독님과 김민규 배우님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개봉을 앞둔 감독님과 배우님의 소감과 간단한 인사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 배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바쁘신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이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긴장을 조금 풀어드릴 겸 그리고 이제 기자님들 질문 준비하실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추리소설가 찬호계의 원작 박내인이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영화화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감독님께 그 계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네, 원래 예전부터 추리소설을 많이 좋아했었고요. 이 막내인이라는 책은 원래 이제 읽고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막내인 판권을 구입한 영화사에서 우연히 이제 미팅을 했다가 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나리오 작업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 추리소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 작품만의 이제 원작을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셨을까요? 네, 다른 사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추리소설들이나 한국에도 이제 좋은 추리소설들이 많은데 막내인은 특히 지금 좀 됐죠. 어떤 익명의 폭력성이나 어떤 그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지는 익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흔해지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런 점들에서 한번 영화화돼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처럼 이 원작은 이제 네트워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막내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화화되면서 부제로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라는 부제를 붙이셨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막내인이라는 영화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제목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막내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이인데 막내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알아들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제목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막내인이라는 제목이 이제 영어로 직역하면 네트워크 피플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라고 네트워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인터넷 안에서. 근데 조금 직관적인 제목이 필요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악플이나 댓글로 인해서 사실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칭할 때 좀 익명의 살인자들, 얼굴 없는 살인, 얼굴 없는 폭력, 좀 그런 거를 직관적인 제목을 좀 담고 싶어서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김민규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장르적인 연기도 해보시게 되셨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이 작품에 어떤 점이 조금 끌리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리 소설을 원래 좋아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
그때 유명했던 이제 명탐정 코난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추리에 되게 가까웠고, 그리고 그런 탐정, 셜록 홈즈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보면서 많이 자랐던 나이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추리, 그런 탐정, 그런 캐릭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막내이라는 작품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막내이라는 작품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고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준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그치만 그거를 난 다 알지만 어떻게 한번 하는 거지 보자라는 이렇게 관망하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면서 이 스스로 이 사람이, 이 의뢰를 맡긴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좀 이렇게 좀 길을 만들어주는 듯하면서도 안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서 작품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서는 김민규 배우의 어떤 점이 조금 마음에 드셔서 캐스팅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제 고 강서아 배우의 캐스팅에도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두 배우 모두 되게 공교롭게도 추리소설이나 이런, 사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리소설 다 대부분 다 좋아하거든요. 추리 영화. 그래서 김민규 배우랑도 현장에서 이제 서로 좋아했던 추리소설이나 추리 드라마 이런 걸 얘기했던 게 되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소설을 그 강서아 배우 같은 경우는, 강서아 배우도 이제 전에 이제 소설을 읽었었는데 되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리고 영화 이전에 사실 이제 드라마에서 자주 이제 접했었는데 영화 제가 생각하는 그 소설 속 캐릭터랑 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김민규 배우도 이 소설 속에서 이 주인공이 이중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되게 털털하고 약간 어서 보이는 모습과, 그리고 완전 초재벌의 모습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캐릭터를 하는데 되게 두 모습 다 이렇게 다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김민규 배우님께서는 이제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지. 관망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르지만 아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좀 지켜보고 설명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하는 대사들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에 어떤 포인트들로 좀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을까, 조금 이 캐릭터만의 좀 웃기게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코믹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감독님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고르고 찾고 찾다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독님께서는 이제 혹시 현장에서 이제 김민규 배우가 아이디어를 냈던 부분이라거나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씬이라거나 있으셨을까요? 사실 영화를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줄이고 이제 줄인 건데, 사실 이제 소설 속에서도 그 소설 속 그 주인공도 거의 영화의 거의 한 10배 정도로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화로 옮기면서 야, 이 말들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잘 옮길까? 그리고 그래서 시나리오화하고 이제 배우한테 이제 건넸을 때 배우 과연 이 많은 대사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잘 또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살려가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그런 또 뭐 대사뿐만이 아니라 대사를 하면서 이게 저희가 뭐 소설적인 재미 말고 영화적인 재미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또 엣지나 케미도 찾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소설 속의 그 주인공 역할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충실해 보자. 좀 아무래도 이제 소설 속 주인공하고 조금 다르거나 튀어 보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본질에 충실해서 소설을 읽은 독자가 소설 속에서 바로 튀어나온 인물을 보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촬영하면서 어떤 뭐 색다른 아이디어보다는 조금 그 소설 속 그 주인공한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대사량을 소화하실 수 있었던 특별한 이제 비법, 나만의 대사 암기 비법 이런 것도 있으셨을까요? 이게 정말 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장점 중 하나가 제가 대본을 좀 잘 외웁니다. 대사를 좀 잘 외우는 게 제가 가진 장점,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긴 대사여도 좀 5분 정도 보면은 금방 외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사 외우는 데는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사는 상황을 좀 이해하고 보면은 저는 금방 이렇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대사 외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제 좀 비슷한 문장이 많거나 비슷한 단어들이 좀 반복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나 대사가 되게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짝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타고난 특기가 있으셨던 걸로 앞으로도 대사량이 많은 작품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처음 이제 고 강서화 배우께서는 처음 시나리오를 먼저 읽고 하고 싶다라고 되게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감독님과 만남을 가지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배우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사실 뭐 배우와 감독의 그 소망은 늘 똑같죠. 같이 작품을 하는 게 그 한결같은 이제 그 공통된 소망이고요. 그 강서화 배우 처음 봤을 때는 저도 되게 욕심이 많이 났어요. 이 배우라면 그 소설 속의 그 여주인공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되게 뭐랄까 연기를 되게 진심으로 하는 친구였어요. 요즘 친구들답지 않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진지하고 정직하게 연기하는 친구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네. 그 강서화 배우께서는 이제 투병 중인 사실을 감독님과 제작진에게는 촬영이 끝난 후에야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혹시 어땠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영화가 이제 끝나고 저희 이제 후시 녹음이 있어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배우들이 자기 이제 병이나 이런 거는 굳이 뭐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후시 녹음을 하는데 좀 아파서 당장 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몸이 나아지면 그때 후시 녹음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끊고 후시 녹음은 사실 이제 목소리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아프길래 후시를 못할까라고 그냥 한번 의아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좀 아프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 그때 아파서 후시 녹음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카톡 주고 받으면서 좀 나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같이 이제 후시 후반 작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러자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시 녹음은 영화에서 이제 일부 뭐 느끼셨을지 못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좀 살짝 어색한 부분들은 AI로 그 본인의 목소리를 AI로 그 후시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보면서 사실 이제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영화를 보는 것과 이후에 보는 게 저로서는 좀 느낌이 많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이 강서화라는 배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업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이제 이 작품을 보시기에 강서아 배우님의 연기 중에서 특별히 이제 더 기억에 남고 좀 의미 깊다라고 보시는 씬이나 장면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되게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그 죽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영화 내내 이제 고군분투하는데 마지막에는 동생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친구를 살려내기 위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라고. 그래서 그런 대사를 하는데 되게 좀 작업하면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관객분들께도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 배우께서도 이제 고 강서아 배우와 호흡을 맞추셨는데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제 저랑 되게 동갑이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단 말이 잘 통했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작품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이서 같이 붙는 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되게 밝은 장난기도 많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열정도 많았고 그냥 좀 되게 밝은 되게 약간 순수한 때묻지 않은 그런 친구, 그런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김민규 배우님께서는 이제 영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 장면 혹은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 영화의 매력이 좀 잘 드러나는 명장면이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으신 장면이 있으실까요? 이 영화의 명장면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준경이 이제 기꺼이 너의 칼이 돼줄게라고 하는 그 씬인데 그 부분이 저는 약간 되게 준경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씬이 굉장히 제가 좀 그 캐릭터가 가장 좀 이 친구의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씬이지 않을까 해서 그 씬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포인트 같은 부분들은 이 준경과 그 준경이 관망하는 어떻게든 내 손에서 이렇게 굴러가게 있는 내 손에서 굴러가고 내가 생각한 길로 가고 내가 생각한 답변을 내게 하고 하는 그런 포인트 부분들이 자세히 보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 작품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연 학생의 캐릭터가 이제 문자를 보낼 때 스크린에 잡힌 글자가 대와 대, 그러니까 아이와 어이 이 맞춤법을 조금 틀리게 쓰는 것 같던데 똑부러진 학생 역할인데 이러한 부분도 약간 캐릭터 설정에서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사실 이 CG 작업의 그 공정을 제가 모든 텍스트를 제가 다 수작업으로 다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 CG에 사실 이 영화 하면서 후반 작업하면서 사실 너무 어려웠던 게 그 댓글이나 그 게시판 글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물론 이제 소설 안에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소설 속의 댓글이랑 소설 속의 이제 글이었고 다 지금 현재 한국 현재 시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댓글 댓글 이름 날짜 시간 다 제가 악플부터 해가지고 제가 다 썼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악플을 제가 쓰다 보니까 마치 제가 악플러가 된 것 같은 그런 또 기분이 들었고 하연 입장에서 사실 이 글을 쓸 때는 제가 하연이 됐었고 또 그냥 악플러 입장을 쓸 때는 또 악플러가 됐었고 해서 아마 모든 부분이 나였다 이렇게 하면 설명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하연의 입장에서 썼으니까 뭐 하연의 오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연도 약간 그렇게 문자를 보낼 때는 오타를 낼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원작의 내용을 얼만큼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했는지, 혹은 이제 각색한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또 중점을 주셔서 각색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원래 이제 원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되게 허름한 곳에서 탐정 생활을 하는 진짜 후줄근한 중경과, 그리고 한쪽은 거의 스티븐 잡스 부럽지 않은 거의 일론 머스크 뺨치는 부를 가진 엄청 재벌인 중경 두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는데, 두 인물이 이제 주축을 이루는데, 저희는 소설을 이제 가속하면서 이거를 다 담을 수는 없겠다. 그리고 한쪽 그 재벌 엄청 돈 많은 주인공의 이야기는 관객의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요 후줄근한 탐정의 이야기로 좀 집중해서 가보자 했고, 사실은 그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이 고치진 않았습니다. 거의 소설하고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갈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 최대한 소설이 가진 장점과 소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원래 이제 소설 자체는 엄청 그 홍콩의 사회 문제를 다루는 엄청 무거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담기는 조금, 네, 그래서 좀 대중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도 같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엄청 디테일하게 영화를 봐주신 것 같습니다. 준견이 후반부에 하연한테 이제 소위 공사 치는 장면, 그 인터넷 글은 하연한테만 보이게끔 설정한 것인지, 하연과 친오빠가 인터넷 생리에 능한데 다른 커뮤니티를 찾아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알아챈다는 설정이 없는 것이 혹시 오게티는 아닌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준경이라면 그런 것까지 다 철저한 통제 속에서 준경이는 모든 걸 알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아는 친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든 통제하에, 그 보면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하연이의 핸드폰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고 24시간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잠깐 나오지만 그 오빠에 대한 존재가 나올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아마 회사 일이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걸이라는 말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그 바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준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통제조차 벗어나지 못하게끔 컨트롤하고 있는 것도 준경이 다 컨트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감독님과 또 이제 좀 얘기를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대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보았을 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준경이라면은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를 들어갈 수 없게끔 통제를 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설에서도 나오고요. 그 기자님 질문하신 똑같은 질문을 이제 소설에서도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하거든요. 아니 전문가인데 이거 금방 알아채지 않겠냐. 근데 그 부분은 그 준경이, 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준경이 그런 소설 속에서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하연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되게 허술하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하연의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네, 좀 제가 기자님이 보기에 오게티셨다고 하니까, 네. 오게티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설정이 없다면 그 부분이 되게 좀 네, 사실 또 맞는 말인 게, 그 소문도 똑같은 음원을 갖거든요.
그 여주인공도 똑같은 의문을 갖고 관객들도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의문을 갖는데 아마 그거를 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렵네요. 먼저 감독님께 하나, 김민규 배우님께 하나씩 질문 주셨는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원작 책은 꽤 두꺼운 편인데 영화의 러닝타임은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이런 짧은 러닝타임을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사실 의도 반반인데요. 정말 사실은 소설의 기승전결, 이 영화가 가진 기승전결은 소설의 기승전결이랑 아주 똑같습니다. 많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뺀 부분은 있어도 크게 각색한 부분은 없거든요. 보여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뭐 소설도 그렇고 아무래도 대사와 대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요즘 이제 뭐 쇼폼 이런 릴스 이런 쇼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좀 영화는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90분 정도는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편집을 했었고 또 좀 호흡도 좀 빨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김민규 배우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역 후에 처음 스크린으로 관객들을 만나게 된 작품인데요.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아까 되게 첫 인사로 되게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서 전 아직도 지금 긴장이 되고 적응이 안 됩니다. 좀 가서 근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직 군에 대한 적응, 군인에 대한 신분에서 민간인에 대한 신분으로 돌아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되게 모든 게 좀 어색하고 적응이 안 되는데 이게 원래 이 작품이 제가 이 영화를 입대하기 직전에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봉 예정이 저의 군 복무 중에 이제 개봉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밀려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개봉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이 영화를 직접 이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역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관객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이게 또 타이밍 좋게 영화로 이렇게 막내인이라는 영화로 관객분들을 찾아가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전역하고 나서의 연말 같은 그런 선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정해진 시간 관계상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 기자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12월 17일에 개봉하는 작품인데요. 끝으로 관객분들께 이제 극장에서 이 영화 봐주십사 전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개봉할 때마다 항상 잘 봐주세요. 그러는데 이번 영화는 제가 처음으로 원작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고요. 그리고 원작이 워낙 탄탄하고 좋았기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꾸로 또 원작이 워낙 탄탄하고 좋았기에 그만큼 또 욕심도 났던 작품입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내인이라는 작품은 추리라는 그런 추리하는 그런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인 저희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좀 문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잘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는 마치고 잠시 장례를 정리한 뒤에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기자님들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고 들어오셨던 문으로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장례 정리가 마무리되어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배우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테이핑 되어 있는 자리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살짝 한 걸음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좌측 카메라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 공식 스틸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공식 스틸, 네, 카메라 한번 정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 살짝 흔들어 볼까요? 네,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 요즘에 유행한다는 보라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놀랍게도 군대 다녀오시는 사이에도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라트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조금 달라졌네요. 요즘에는 한쪽만 하신다. 네, 정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럼 감독님 모셔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우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두 분 가깝게 서보시고요. 네,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좌측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좌측. 좌측. 네. 두 분이 같은 쪽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저희 좀 식상하지만 다음 주 개봉 화이팅 포즈 정면으로 한번 할까요? 네. 네, 하고 정자세로도 정면 한번 저희 공식 스틸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카메라 한번 시선 맞춰주시고요. 네, 두 분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막내인 얼굴 없는 살인자들 기자간담회와 내가 기꺼이 당신의 칼이 돼줄게.